안녕하세요, 진이었습니다. RTX 3000대 그래픽카드가 출시가 되면서 노트북의 전반적인 금액대가 조금 상승을 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메인스트림급 제품에 비해서 한 30만원 정도 수준 좀 비싸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보통 우리가 봤을 때 가장 많이 나가는 금액대로 보면 140만원에서 150만원대 제품들을 제일 구매를 많이 하시거든요. 오늘은 그 정도 수준의 금액대 제품을 하나 가지고 왔고요. 터프 대시 제품입니다. 인텔 11세대 CPU가 장착이 되어 있고 RTX 3060이 장착된 제품입니다. 정확한 사양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터프 대시 F15 라인업이고 상세 모델명은 FX516PM B11739ED입니다. CPU는 인텔 11세대 타이거 레이크의 H35 버전인 i7 11370H를 가지고 있고, 그래픽카드는 지포스 RTX 3060의 랩탑 버전이고 TGP 80W 칩셋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모리는 DDR4 16GB를 온보드로 가지고 있고 1개의 여분 슬롯을 제공해서 32GB 듀얼 채널 구성이 가능합니다. 모니터는 15.6인치의 FHD 해상도를 가진 NTSC 45%의 패널을 가지고 있고 게이밍 제품인 만큼 144Hz의 주사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SSD는 NVMe 1TB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1개의 추가 슬롯이 있습니다. 인텔 12세대 CPU를 사용하는 만큼 썬더볼트 4를 지원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PD 충전을 지원하고, 무선랜은 와이파이 6를 가지고 있고 배터리는 76Wc입니다. 무게는 동급 사양에서 가벼운 편에 속하는 2kg이고요. 이 제품의 판매가는 리테일가 기준 144만 9천원입니다. CPU는 인텔 10나노 슈퍼핀 공정을 사용하고 있는 11세대 타이거 레이크 i7 11370H가 장착되어 있고, 이 제품의 제일 큰 장점은 메모리입니다. 16GB가 온보드로 되어 있고 1개의 여분 슬롯이 있기 때문에 32GB 듀얼 채널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RTX 3060이 장착이 되어 있다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TGP 80W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번에 RTX 300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예전과 구분법이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RTX 3000 시리즈는 예전처럼 모바일, 맥스Q의 구분이 없이 랩탑 버전이라고 통칭해서 부르고 사용 전력인 TGP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터프대시의 RTX 3060 그래픽의 TGP를 확인해보면 원래 설정은 디폴트 클럭이 900MHz에 부스트 클럭이 1425MHz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 클럭을 조금 더 높게 오버클럭이 되어 있어서 성능이 약간 더 높습니다. CPU 클럭이 1000MHz에 부스트 클럭 1525MHz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에서 분류한 TGP 기준의 분류를 보면 터프대시 3060은 가장 낮은 80W를 사용하지만 실제 클럭은 그것보다 약간 높은 90W 수준의 클럭을 사용하기 때문에 동급의 슬림형 제품 중에서는 약간 높은 성능을 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픽카드의 칩셋은 같더라도 전력 세팅을 다르게 해서 성능을 조금 다르게 나오도록 하고, 또 그게 제조사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리고 제조사가 같다 하더라도 뭐 라인업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게 세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영상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영상을 준비를 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품의 사양을 알아봤으니까 이제 외관이랑 내부 구조도 한번 봐야 되겠죠. 터프대시 제품의 외관은 기존 ROG의 고급 라인업인 제피러스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상판에는 터프 로고가 들어가고 한쪽 면으로 터프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판 재질은 알루미늄으로 조금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조금 단단한 느낌을 가질 수 있고요. 키보드의 경우는 텐키가 빠져있는 텐키리스 타입이고 백라이트는 보시는 것처럼 약간 파란빛이 도는 그린색으로 들어옵니다. 확장 포트는 좌측면에 전원 단자, 인터넷인 RJ45, 그리고 HDMI 2.0B 포트, USB 3.0A 단자, 그리고 썬더볼트 4 단자, 마이크와 이어폰이 동시에 연결되는 3.5파이 사극 단자가 있습니다. 우측에는 USB 3.2A 포트 2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내부를 보시면 기존의 제피러스와 동일한 폼팩터를 가지고 있죠. 그래픽 카드가 높다 보니까 히트 파이프는 조금 더 보강이 되었고 쿨러도 약간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메모리 확장 슬롯은 여기 검정색 테이프 아래쪽에 빈 슬롯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아래쪽에 NVMe 슬롯 1개가 여분으로 있습니다. 외관에서 보신 것처럼 이게 이제 터프대시 같은 경우에는 제피러스 바디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슬림한 그런 게이밍 라인업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CPU도 H 버전을 가지고 있고 RTX 3060을 가지고 있는데 무게는 2kg밖에 안 되고, 이게 좀 얇으니까 발열 제어가 잘 되는가, 그 다음에 CPU 성능이 잘 나오는가, 그래픽 성능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런 부분은 조금 디테일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쭉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죠.
먼저 시네벤치 R23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밸런스 모드와 터보 모드 두 가지를 테스트하면서 CPU의 온도와 클럭을 확인했습니다. 점수를 보기 전에 먼저 온도와 클럭의 그래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보이는 빨간색이 CPU 클럭이고요. 아래쪽에 파란색이 CPU의 온도입니다. 싱글코어로 구동을 했을 때 CPU 최고 온도 70도, 평균 온도 66도 정도로 보여주고 클럭은 최대 4.7GHz로 작동을 했고 후반부에 순간 4.2GHz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멀티코어로 구동을 할 때는 CPU의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면서 구동 시간이 2분이 조금 지나면 최고 온도 87도를 찍고 살짝 스로틀링이 걸리기 시작을 하면서 평균 81도에서 85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전체 CPU 클럭도 최고 클럭 4.3GHz를 보여주고 스로틀링이 걸릴 때는 클럭이 4.0에서 4.3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점수는 싱글코어 1465점, 멀티코어는 6741점을 기록했고요. 터보 모드에서는 싱글코어의 그래프 모양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CPU의 평균 온도가 63도 정도로 조금 더 낮았고 클럭은 4.75GHz로 약간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멀티코어의 그래프는 조금 달랐습니다. CPU의 최고 온도는 85도로 보여주고 평균 83도로 계속 구동이 됐었습니다. CPU의 클럭은 4.3GHz에서 고정이 되어서 전혀 스로틀링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팬이 조금 더 빨리 돌아가니까 쿨링이 조금 더 잘 돼서 이런 결과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점수는 싱글코어 1459점, 멀티코어는 7037점으로 멀티코어의 점수가 살짝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를 32기가 듀얼 채널로 업그레이드해서 터보 모드로 구동 시에는 싱글코어 1556점, 멀티코어 7182점으로 점수가 약간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D 마크 테스트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먼저 파이어 스트라이크를 구동을 했을 때 CPU의 순간 최고 온도는 피직스 테스트에서 73도를 기록했고 평균 60도에서 63도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의 순간 최고 온도는 데모 테스트에서 67도를 기록했고 평균적으로 65도 정도 수준의 온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래픽 스코어 18715점, 피직스 스코어는 14319점, 전체 점수는 15756점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메모리가 32기가 듀얼 채널로 업그레이드해서 구동을 했을 때는 그래픽의 스코어는 큰 차이는 없었는데 피직스 스코어와 컴바인 스코어가 조금 더 올라가면서 약간의 성능 향상을 보여줬지만 큰 의미의 차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RTX 그래픽카드에서는 레이트레이싱 점수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레이트레이싱 테스트인 포트로얄도 구동을 해봤습니다. 터보 모드 구동 시 4343점을 기록했고 포트로얄 구동 시의 온도는 CPU가 최고 62도에서 63도, 그래픽카드는 68도에서 69도 정도의 온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테스트 결과를 보시면 CPU랑 그래픽카드의 발열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또 당연한 부분인 것이 CPU 같은 경우에는 인텔 11세대 타이거 레이크 H 버전이지만 H35 버전, TDP 35W 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4개 코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코어가 적으니까 발열은 조금 적습니다. 그런데 성능 면에서 봤을 때는 10세대 코멘 레이크 H 버전인 i7 10750H랑 비교를 했을 때 실제로 멀티코어 성능은 동일하게 나오는데 싱글코어 성능은 월등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성능은 조금 더 좋아졌다라고 보실 수 있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RTX 3060이지만 TDP가 조금 낮은 80W 버전이기 때문에 조금 발열은 적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 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GTX 1600 시리즈랑 비교를 했을 때는 실제로 발열 같은 경우에 비슷한데 이제 성능은 월등히 높아졌죠. 그리고 RTX 2000 시리즈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이게 3060 같은 경우에는 2070 슈퍼 맥스 Q랑 거의 비슷한 성능을 내고 있지만 발열은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발열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개선이 됐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실제로 발열은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하지만 성능이 조금 더 올라갔다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게임을 할 때도 어느 정도 발열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오버워치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게임을 플레이할 때 오버워치는 높은 사양의 게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구동이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될 수는 있겠죠. 게임의 모든 옵션은 최상으로 설정을 했고 평균적으로 120에서 160프레임 정도로 보여줬고요. 전투 중일 때는 거의 130프레임 정도에서 안정적으로 플레이가 가능했고 최고 프레임은 170프레임까지 나왔습니다. 게임을 구동할 때 CPU는 평균적으로 71도, 그래픽카드는 평균 68도 정도의 온도를 보여줬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품을 봤을 때 게이밍 제품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이게 좀 바디도 슬림 바디고 조금 가볍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몬스터급 제품들에 비해서는 CPU랑 뭐 그래픽카드의 성능은 약간씩은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제 바디가 조금 더 얇고 가벼우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ROG와 터프라는 등급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격대 성능비를 생각을 잘 하셔서 보시면 아마도 가격대 경쟁력은 있는 제품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혹시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 그러시면은 질문을 주시면 바로바로 답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니였습니다.